자, 여기에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붙입니다. 괄호 써가지고, 뭐, 어떤 분은 괄호 지울 수 있겠죠. 어쨌든, 다음 문구를 제가 추가시켰어요. 뭐냐면, 아울러 철회 의사표시를 아래 수임인에게 위임한다. 이게 왜 들어간 거예요? 이거 들어갔으면은, 역시 무조건 부정식이에요. 왜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뒤에 걸 철회한다, 철회하려고 하는데 앞에 게 무효고 뒤에 게 유효하다. 즉 판례가요. 이런 경우에 앞에 것을 철회한 것이다 라는 문구를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종지는 여기까지만 쓰고 위임장을 돌렸는데 이게 이제 과연 집회를 거쳐가지고 또 소송을 붙었습니다. 소송을 붙었으니까 소송을 붙었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철회를 하려면 법에 어떻게 돼 있냐? 그 위임장을 작성해 준 상대방에 철회해야지. 그런데 이런 위임장을 받은 사람은 나는 철회받은 사람이 없어. 철회를 받은 적이 없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소송에서는 저희가 승소했어요. 어쨌든 철회 의미는 인정받아서 승소는 했지만 결국 곰곰이 따지면 그 상대방 변호사님의 말씀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이런 문구를 추가합니다. 즉, 아울러 철회 의사 표시를 수임인에게 위임한다. 즉, 이 두 번째 받은 위임장이 철회의 의미가 있고 이것을 행사함과 동시에 철회의 의사까지도 수임인이 행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회 의사까지도 위임받고 그 다음에 이런 철회 의사를 수임한 사람이 바로 이 수임인이 요 위임장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철회 의사까지도 행사한 것, 위임인이 철회 의사까지도 위임을 해줘서 이런 위임받은 철회 가지고서 철회권을 행사한다. 이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간 거예요. 당신이 위임받은 사람도 아닌데 철회를 어떻게 해? 그리고 철회의 위임 받았어? 이런 항변에 대해서 아니다. 난 철회의 위임까지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문구를 추가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다 의미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울러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가지고 여기 조항들이 있습니다. 본연 서면 작성자 동의하에서 집회 관리 업무 관련해서 아래 인적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런 문구를 써놔서 나중에 위임해 주신 분이 본인의 이제 어떤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나중에 이거 가지고 문제 삼는 분이 계세요. 나의 개인정보가 지금 이런 집회 이외에 다른 데서 막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는 이것 때문에 불안해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어서 이 개인정보가 법에 따라서 수집되고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이런 문구를 제가 추가한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문구들 제가 소송과 실무, 자문 하면서 생겼던 이슈들을 바탕으로 농축시켜서 만든 문구들이에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 가지고 또 이슈가 됐던 것, 또 소송상 다툼됐던 것들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한 것들입니다. 다 유의미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인지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이거는 부종식 변호사가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비록 경험과 노하우가 여기 담겨져 있긴 하지만 이걸 쓰시는 것 그게 제가 쓰시는 것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억만 해주세요. 이런 유형의 위임장은 부종식 변호사 버전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임인은 구분 소유자나 임차인 필요 없잖아요. 법인도 가능합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러한 수임인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임 안건 중에서 뭐 임시임대 선정의 건 말씀드렸고 신관리 선임의 건 이건 뭐 다 아시는 것이고 신관리 선임의 건 요거는 이제 새로운 관리단 대표를 선임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인데 자, 사망
요 문구 공용부분 관리 변경에 대해서 선임된 관리인에게 위임이 건 요 문구가 있으면 요건 또 부종식 변호사가 만든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걸 왜 만들어 놨냐 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2021년 2월 5일부터 개정된 집합건물법이 시행돼 가지고요. 관리인이 종전에는 관리 행위를 할 수 있었어요. 관리단의 행위에는 보존 행위, 그 다음에 관리 행위, 그 다음에 변경 행위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집합건물법에 나와 있는 행위인데요. 보존 행위는 구분 소유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 행위는 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였어요. 관리 행위. 어떤 업체 변경한다든가, 건물 관리 관련된 일체 행위를 관리인이 할 수 있었습니다. 변경 행위는요, 이런 어떤 집합건물의 변경 행위는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었어야 됐어요. 물론 그게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3분의 2 동의로 낮춰졌습니다. 아무튼 종전의 관리는요, 보존 행위는 뭐 당연한 것이고 관리 행위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 집합건물법에서는요, 관리인은 보존 행위는 할 수 있는데 관리 행위는 이제 마음대로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관리 행위는요, 관리단 집회 결의를 얻어서 거기에 나온 결과대로 하게끔 집행하는 행위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행하는 행위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법에 개정됐어요. 이 취지가 종전에는 이런 관리 행위를 관리인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 자꾸 분쟁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체의 관리 행위를 이제 못하게 만들고 집회 결의를 항상 열어서 거기에 따른 집행 행위만 하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실무에서는요, 관리가 굉장히 많아요. 전기, 수도, 통신, 위탁관리업체 선정, 주차관리 등등등 관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관리 행위의 세밀한 부분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그냥 집회 결의를 얻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실무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입법 과정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실무를 잘 모르신 상태에서 입법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취지는 좋아요. 관리인의 독재와 전횡을 막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무에서는 모든 관리 행위를 집회 결의를 얻어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게 바로 이 조항입니다. 아예 관리인이 이러한 고용 부분의 관리와 변경에 대해서 이 변경은 좀 너무 심하면 이거 빼셔도 됩니다. 일단 관리까지만이라 하더라도 관리에 대해서 위임받는 건 이것을 아예 위임을 해줘서 이러한 집회 결의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결의? 관리에 대해서 위임해줬다는 이 결의에 따라 가지고 이 위임 결의에 따라 가지고 관리인이 관리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이런 법을 좀 우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실무상 어쩔 수가 없어요. 매번 집회 결의를 얻지 않고 관리 행위를 하면 이거 다 계속 위협한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또 위협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아예 소유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아라. 관리에 대한 허락을 받고 위임을 받아라. 이런 취지 하에서 제가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따라서 이런 규정이 있으면 역시 부종식 변호사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